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노숙자가 죽은 것처럼, 행렬병 환자가 죽은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문을 연 제6공화국 헌법체제 하의 대통령입니다. 그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책무를 첫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로 딱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계속성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하고, 대한민국은 중단할 수 없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는 전두환 정권 8년, 7년 플러스 1년입니다. 8년을 역사에서 지우겠다, 단절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별세를 했는데 조문도 안 가고 조화도 보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헌법 제66조 위반입니다. 즉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해야 된다는 이 헌법의 명령을 문재인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요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이야기를 스스로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탑10에 들어갈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정부만의 업적이 아니고 역대 정부의 업적이 사인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70년 동안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약 8년이었습니다. 이것도 국민들과 함께 다 같이 그 공적으로 인정하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해놓고 전두환 시대는 싹 빼버리겠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말도 배신한 것이고 헌법도 위반한 겁니다. 더구나 이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 날 문재인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의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유가족과 북한 동포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던 역사적 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세의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14 남북 정상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선언의 실천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그날을 실현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20일 노무현 재단. 그때 긴급 간담회를 이 재단이 마련했습니다. 조의문 발표와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인 문재인 전 비서실장,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서주석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류희인 전 위기관리비서관,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그다음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고영구 전 국정원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윤광훈 전 국방부 장관, 윤광웅입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고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도 배석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문재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일에게는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을 국가가 보내야 된다고 주장한 그 문재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의도 표하지 않고 조문도 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일을 전두환보다 더 높은 존재로 본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본다는 이야기죠. 김정일이가 한 게 뭡니까? 아웅산 테러로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다가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였습니다. 김재희 경제수석을 포함해서.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가지고 115명의 중동 근로자들을 죽였습니다. 천안함을 폭침시켰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 수병을 죽였습니다.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어제가 그 11주년이었습니다. 4명이 죽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준결승전 날에는 서해를 침공해가지고 우리 경비정 참수리호를 격침시켰습니다. 이자의 죽음을 애도를 하면서 직선제 개헌으로 제6공화국을 열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북방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버틸 수 있도록 하고 그리하여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때 피를 흘린 거 그거 하나만 딱 잡고 나머지 온통 다 부정해버리고 그리하여 김정일보다 전두환이 더 나쁘다 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정일 아들 김정은 앞에서 2018년 9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 싹 빼버리고 남쪽 대통령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을 했던 그 연설과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생각한다면은 문재인은 헌법 66조 모두를 다 부정하는 사람이다. 국가의 독립도 부정하고 영토의 보존도 부정하고 국가의 계속성도 부정하고 헌법은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헌법 제66조를 부정하는 대통령은 물론 형사처벌 또는 민사적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국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탄핵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이 무너져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전두환을 김정일보다 더 아래에 있는 존재로 취급을 하는 겁니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 그 이름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승만의 이름은 화강암에 깊게 굵게 새겨지겠지만 문재인의 이름은 물 젖은 목욕탕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김정일에게 조문하고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을 국가가 보내야 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제6공화국을 직선제 개헌으로 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도 하지 않겠다. 조화도 안 보내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진심으로 조문하고 조화를 보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